잠시만요. 속보 좀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아마 기자들 앞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재단 기금 직권남용 적용이 문제다. 직권남용을 적용할 문제다. 신선한 인물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겠다. 일단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또 어떤 내용 들어와 있습니까? 보면은 기존 수사팀 3분의 1만 인선하겠다. 부장 검사들은 제외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내용 보니까 특검보 인선 안하겠다. 지금 특검보는요, 이 자격, 이 조건이 판검사 등 법조계 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가 지금 특검보 대상인데, 일단 박영수 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4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지금 특검보를 막 제안하는데 이 분들이 생업 때문에 지금 변호사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생업 때문에 고사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인선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인 강제 소환 빠져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앞서도 우리 황 소장님 늘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더 볼까요? 문건 유출과 세로 7시간도 들여다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김 변호사님 얘기 듣고 황 소장님 가겠습니다. 네네. 예, 아까 송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보수층의 결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그대로 4%에 반등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새누리당 지지율입니다.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11월 넷째 주, 지난주에는 사실은 12%로 해서 3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3%가 올라서 15%로 반등했고, 네. 그다음에 60%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33%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와 네. 새누리당의 지지가 완전히 분리돼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새누리당의 지지율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분리됐느냐? 네. 나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까지 3주 동안은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뭔가 이렇다 할 해결안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박계와 친박계가 아주 분리돼서 완전히 분당이네 만에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을 기점으로 해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모여가지고 뭔가 전국을 타개하기를 위한 어떤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보수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대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여론조사로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요, 황 소장님, 저 속보 내용 보니까 눈여겨볼 대목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좀. 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아까요, 재단 비리를 직권 남용 문제를 갖다가 다루겠다라는 부분은 법 적용을 직권 남용이 아니라 재단의 이 대기업들이 돈을 낸 문제를 네. 뇌물죄로 조사를 한번 하겠다라는 문제를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네. 최순실 사건의 핵심은 네. 최순실이라는 권력의 대행자한테 네.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들이 네. 그 사람을 갖다가 포획해서 뇌물로 한마디로 자신들을 이해를 관철하는데 했다, 노력했다. 네. 이게 핵심이지요. 나머지 뭐 옷이니 가방이니 주사니 성형이니는 전부 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도 6일날 재벌 회장님들이 다 출두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네. 가기로 되어 있고 특검에서도 그 문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네네. 지금 검찰이 중간 발표한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 뒤에 허지부지해서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이 서도배에 있습니다. 네. 또 아마 6일날 재벌 회장님들이 가기 전에 검찰이 뭔가를 흘리게 되면 그들에게 불리할까 봐 말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다 맞춘 것 같고 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검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 검찰과 이제 이 협조를 해나가겠다. 네. 여태까지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독일의 검찰의 이 고위 간부가 네. 지금 한국의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과 정유라도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어쩌니 하면서 안 했단 말입니다. 독일 검찰로부터 계좌 추적 내용을 받아보면 이 뇌물이라는 거는 입증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보는데도 그것을 애써 외면했는데 네.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통해서 네. 대통령의 이 직접 조사하겠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네네. 문제고 종교는 최태민 씨 관련 문제다. 네. 이렇게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여기 보면요. 지금 검찰이 지금 황 소장님 지적처럼 왜 특검은 정유라 소환 관련 독일 측과 협조 바로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요즘 조금 국민들한테 칭찬 들으니까
이제 또 정신 해이해진 거였어요? 뭡니까 이게? 일단 검찰은 기존에 이제 수사를 할 때 물론 네. 이제 기간에 대한 제한도 좀 있고 그런 측면도 네네. 있겠지만 정유라 씨는 좀 부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한테까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뭐 삼성과 관련돼 있는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네. 것들은 있지만 그건 일단 최순실 씨 문제로 보고 정유라 네. 씨 문제는 이화여대 특혜 입학 문제로 일단 좀 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물죄에 관한 적용 문제가 아마 네. 제일 큰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네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유라까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 삼성이 이 지금 최순실 일가한테 줬다고 하는 한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돈 세탁이 돼서 갔는지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또 혜택을 받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데 일단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특검에서 지금 오늘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 가운데 우리나라 그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될 네. 민정이라든가 사정 라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가. 아하. 누군가가 뒤에서 비호하고 네.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지시한 그 몸통이 누구인가. 네. 이게 이제 김기춘이니 네. 뭐 우병훈이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검찰이 피의자 문제로 피의자까지 이제 특정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여기에 좀 더 집중할 경우에 네.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대호가 나까질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런데 속보 자막 보면요. 김기춘, 우병우도 수사는 하겠다. 다만 김기춘은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직 기간이 작년 15년 2월 달에 사실은 이미 사임을 하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K재단과 미르재단이 모금이 된 시점, 그러니까 네. 모금이 작년 10월 말, 11월 말,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네. 대해서. 뭐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단순히 뭐 최순실 씨를 소개받았다라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정유라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를 잘 돌봐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종 전 차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이런 진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차은택 씨도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해서 함께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특혜를 받는데 김기춘 실장이 네. 직간접적으로 매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2014년도에 지금 이 2016년 이 사건이 결국에는 2014년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단죄를 받고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그냥 아주 둔갑시켜가지고 네. 그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어떤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네. 특검에서 밝혀야 할 부분 네.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과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과연 제대로 뭔가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네네.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건 은폐 의혹과 그다음에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는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네. 그 얘기는 곧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입맞춤을 한 의혹이라든가 네. 증거를 폐기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의혹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지금 1, 2, 3차까지 오는 담화문을 발표할 때 네. 나는 잘 몰랐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던가 그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거 긴장을 늦추거나 측근이 문턱을 좀 낮췄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던 것들이 모두 다 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시하고 은폐하고 했던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네. 사건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을 특검에서 못 건드린다면 이거 국민적 공분에 부딪힐 문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공분에 걸릴 문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특검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정말 칭찬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끼는 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수본 검찰들 누가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능력은 주한미군 병력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특검의 병력은
게릴라 전력으로 봤어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지만 확보하면은 이 게릴라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로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정말 전력도 한계가 있고 병력도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전술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이면서 지원군이 확장성이 있는 주한미군 전력인 검찰에서 하지 않던 문제를 지금 다 끄집어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좀 사실은 김기춘이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렇게 되면 연결고리를 어떻게 파악할까 네네. 하는 그 걱정부터 앞서지만 네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네. 이때까지 검찰에 우리가 기대해왔던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족했다고 계속 지적했던 정유란 문제라든가 대통령 뭐 대면 조사 결국 끌어내지 못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는. 황 소장님 갔다가 김 변호사님하고 예. 다른 얘기 갈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뭐 이 특검이 이야기한 거 보면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두 재단에 대해서 직권남용 대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네. 재단 모금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우회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말은 뭐 맞는 말이고요. 지금 검찰 수사에 많은 분들이 열광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특검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 수사가 탄핵으로 가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뇌물을 빼줬다. 네. 원래 검찰 수사에서 뇌물죄 적용이 만약에 됐더라면 탄핵은 볼 것도 없이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말 속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요. 네. 사실은 권력보다도 네. 이렇게 수사를 한 사람들이 더 깊숙하게 얽혀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주는 사람, 네. 즉 대기업일 수 있습니다. 네네. 거대 경제 세력요. 네. 권력은 새가 기울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만 네. 어쨌든 뭐 검찰 관계자나 수사 관계자들은 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이전과 같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면 네. 전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보였고요. 네. 압수수색을 했고 특히 홍완선 네.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을 압수수색한 지가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지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보면요. 네. 이 문제, 그다음에 정호성의 네. 녹음 파일에 있던 문제를 자신들이 밖으로 흘려놓고 그거 사실 아니다고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비공식적으로 부인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요. 네. 이 검찰의 정호성 수사 파일, 이 녹음 파일과 안종범 다이어리를 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 입장도 명백하게 밝히고요. 네. 결정적인 부분은 국민들에게 일부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김 변호사님, 예,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시면, 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뭔가 수사 기록이나 아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돼서 넘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 네. 어디가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확인이 본인도 잘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수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수사는 어떻게 하겠다. 특히나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다 네.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고발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예단을 정해가지고 네. 이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수사팀에서 3분의 1 정도 차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3분의 1을 차출한 것은 의미는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의 수사팀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구성한 어떤 수사팀을 데리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가진 기한,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검찰이 수사한 그 수사팀을 좀 믿고 네. 그 수사팀이 수사를 한 연장성상에서 네. 추가적인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황장수 총장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결국에는 이 특검에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의 핵심은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느냐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뇌물죄 수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돈을 준 대기업들이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수억 수십억을 주면서 그냥 주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 어떤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짧게 짧게 안 하는 거 저렇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박특검이 지금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이제 귀에 쏙 들어온 게 뭐냐면요. K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박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뇌물죄 적용 문제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 그걸 전공법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혔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속보 자막을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재단 기금 문제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박영수 특검이 했는데 저렇게 자막만 놓고 보면 저게 무슨 말이냐 할 적용으로 겁니다. 바뀌었지. 그런데 직권남용 협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박영수 특검의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